자, 다음 3위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태극기 바람을 탔나?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내용을 보면요. 이유정 기자. 예. 이 문재인 전 대표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랐고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갑자기 확 오른 이유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그 특검 연장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층의 지지율을 결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 아깝게도 25% 갈까 못 갈까 이런 것들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15% 이하까지 추락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남겨놓은 그 지지율 그것을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메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지인데요. 메모지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작은 글씨로 홍이 등장하고요. 큰 글씨로 황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유승민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글씨가 있고요. 피디님 다 보여주시죠. 예. 자, 여기는 고전이라고 처음엔 저도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고전인지 고정인지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도 써 있습니다. 한자로요. 생존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일 큰 글씨가 황자입니다. 황. 황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 있고요. 홍에도 동그라미가 써 있는데 좀 작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글자들의 의미 일단 좀 해석을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황이 좀 먼저 써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기준점이 된 게 황교안 권한대행을 뜻하는 것 같은데 저게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 의장 간의 필담입니다. 근데 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최근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선 출마 결심을 하시면 뭐 도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한국당의 두 인물에 대해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쓴 걸 보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고전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고 고정이라고 하면 대선을 거의 결심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황교안 총리 밑에 보면 한자로 생존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을 때 이제 당의 어떤 뭐 생존과 연결된 직결된 문제가 아니냐 이런 필담을 나눈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거의 뭐 이제 대선 주자로 확실시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런 식의 구도를 좀 그려본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가 고전을 한다 아니면 고정이 된 거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고전으로 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져 갖고요. 저는 근데 저거를 고정으로 읽고 싶은 게 고정이요? 사실, 네, 왜냐면은 당 지도부가 창원까지 내려가서 홍준표 지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의중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사실 뭐 지지율로만 따져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비해서 홍준표 지사가 훨씬 뒤처지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은 주자로 확실히 나섰을 때 어떤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홍 지사의 어떤 대선 출마 결심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고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여러 번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제일 크게. 그리고 유승민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뭐 여기 뭐 홍지사도 있지만 가운데 김자도 보여요. 쇠 금자가 보입니다. 요거는 김무성 전 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네,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인 것 같고요. 저는 고정 아니고 고전으로 읽는데 고전이다. 예, 고전이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제 당내에서 선거에 들어가면 홍준표를 만나면 고전을 표현치 못할 것이다. 홍준표는 싸움닭이다. 이런 식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노은지 기자와 좀 다른 해석을 놨습니다. 고정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아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만나면 당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생존. 자, 황의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 있는 걸로 봐서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미를 두고 평가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요. 광화문 모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팬클럽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 온라인상에서는 조직이 됐던 모임인데 어제 처음으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만 해도 일단 회원이 뭐 2만 4천여 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만 해도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 황대만이라는 팬클럽 이름인데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아, 황대만, 네.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만들기. 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꼭 출마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행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총리 공간에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는 뭐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분위기였나요? 일단은 뭐 처음으로 상견례를 갖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보수 진영에서는 높아지다 보니까 첫 만남에서도 좀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좀 분위기는 좋았다고 전해지고요. 네. 일단 이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종종 중앙회 차원에서도 발족을 시키고 또 만나겠다고 하니까 다음 모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토론회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 자, 대선 후보들, 지금 경선 후보들이죠. 입풀기에 나섰는데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한 달 동안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저의 이 순환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대통령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밟히는 과정이죠. 단단해지라고. 보수의 역결집, 재결집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소위 우클릭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보가 되면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 협의 추진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 구성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탄핵 반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금 이 단계에서 함께 손잡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희정 지사가요, 집토끼 잡기는 이제 포기를 한 건지 계속 대연정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입장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저러는 걸까요? 일단은 소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그 캠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얘기했을 때부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봐 왔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여대 야소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실제로 연정 실험을 했고 그거 없이는 좀 도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뭐 표 계산을 해서 갑자기 말 바꾸기 하거나 소신을 굽히거나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올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봤지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안 지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나요? 마음이 굉장히 쓰일 텐데. 사실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선한 의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자세도 보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표 계산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자신의 견고한 지지층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아마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을 또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 새로운 리더십이 못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묶어서 당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그 당에 대한 동질감을 더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쟁하는 후보들이 저를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안 지사의 비판 내용을 보면 당이 너무 친문 위주가 아니냐. 그냥
대놓고 지금 좀 투덜을 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 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대연정 발언이라든가 선한의지 발언 같은 경우에 자신은 외연 확장이다, 그리고 평소에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 우클릭이다, 아니면 너무 과하게 나갔다라면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 오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당 내에서는 워낙 친문 세력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공격을 당한다, 이런 약간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게 지금 당에서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내일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본격적인 이제 토론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입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이번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줄줄이 토론 일정이 잡혀 있는데 내일 2시간 동안 생방송 토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주자들은 각자 이제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단 말하자면 입풀기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일자리 창출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토론회 예비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지사 같은 경우도 청년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서 청년 공약,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청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서요. 저희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박소영 기자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토론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라면, 대선 주자라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거를 물어볼지 한번 손수호 변호사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라면 네. 일단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희정 지사, 2위 경쟁자인 안희정 지사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대연정의 진위가 무엇이냐인데요. 왜냐하면 이 안희정 지사가 개혁과제에 동의하면은 자유한국당과도 대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그 친박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은 여기에 불복하자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권 동안에 이제 그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개혁과제에 동의하면 대연정할 수 있다. 이 개혁과제의 동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개혁과제에만 동의하면은 뭐 과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 내에서의 그런 당시 새누리당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대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안희정 지사가 어떤 답변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박소영 기자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2위인,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 2위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제가 안희정 지사라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일단 1위를 넘어서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김종인, 안철수 대표가 왜 떠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금 비문 주자로 당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든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인데 결국 당을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은 어쨌든 당 내에 있던 인물인데 굉장히 등을 지게 됐고 또 한 사람 당을 떠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당내 인사들까지 이렇게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 이 그 문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당의 외연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유정 기자와 노은지 기자께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내가 대선 주자로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겠다. 먼저 이유정 기자의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안희정 지사라면 이 가정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안희정 지사 이번에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급한 상황인데 유권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반문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주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결선 투표에서 정권을 가져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꼭 찍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경쟁률이나 전체 대선 주자의 지지율에서 안희정 후보가 좀 적지만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후보가 딱 둘입니다.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희정 지사를 더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반문대 그 친문의 이런 대결 구도가 벌어진다면 확실하게 자신이 승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은지 기자는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겠습니까? 네, 저는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안보관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장 듣고 싶은 게 너의 안보관이 뭐냐 이런 질문일 텐데 뭐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도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가장 좀 강력한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가장 그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내가 안보관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뭐 빌미를 주지 않을, 이게 약점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확고한 인식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선 주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 얘기들 나오면은 가끔씩 나오는 분인데요. 허경영 씨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이 끝이 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탑10의 마스코트죠.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허경영 씨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들어보시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Right now.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면 저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이봐, 보이죠? 공중부양. 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참 신기하죠. 오, 이거 봐, 이 공중부양 이거. 보이죠? 막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공중부양. 참 신기하죠. 오, 이 공중부양. 나처럼 죽지법을 쓸 수 있어. 안 보이지? 죽지법. 이게 나니까 가능한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Right now. 이 박 대통령 탄핵이 끝나기 전에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식들이 상속해달라고 싸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탄핵 전에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 이 대통령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Right now. 이거, 보여요, 이거? 보이죠? 이봐, 이거. 내 두 손 놓고 운전하는 거 이봐요, 이거. 신기하죠? 예. 이러다가 이거, 교통법규 위반, 세고랑 차면 안 되죠? 그죠? Right now. 이제는 이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일단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넣어버리겠습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야. Right now. 네, 한때 개그 프로의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허경영 씨 근데 실제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죠? 현재로서는 난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예전엔 출마했었죠. 네. 하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뭐 결혼을 할 것이다 등등의 또는 결혼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10년 동안 이제 그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에도 현재로서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자 이제 허경영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당당하게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출마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보거나 법적으로 보거나 과연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은지 기자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윤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